어떻게 살아왔는지, 의정활동 뭐 했는지 간략하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한 게 대리운전이었어요. 카카오 대리를 등록하고 한 2달 대리기사를 했습니다.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배웠습니다. 그때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습니다.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었을 때였어요.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집합금지 2명 이상 만나지 마라, 6시, 9시 문 닫아 막 이럴 때 한 4월쯤 박원순 전 시장이 지하철 서울 운행 시간을 1시에서 11시로 조정했습니다. 어쩌면 필요할지도 몰라요. 근데 제가 들어있던 카카오 대리기사 방에 진짜 소새끼 말새끼 한 2시간 이상 해댔습니다. 집에 지하철 타고 술집 동네로 나와야 되는데 지하철이 끊기니까 택시를 타든지 또 콜밴을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돈이잖아요. 박원순 시장이 대리기사 엿먹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조정하진 않으셨겠죠.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 했겠지만 이렇게 유탄 맞는 사람이 있구나. 서울시 공무원은 대리기사들이 고생할까 고민 안 해봤겠구나. 법은 아무나 만들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경험하고 확신하지 않은 법은 건들지 말자.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은 입법 과잉이라 생각해요. 뭐 하나 터지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법을 뚝딱 만들어냅니다. 대표적인 게 뭘까요? 부동산 3법.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 지금 부작용 누가 감당합니까? 시민들이 감당하잖아요. 모든 사물에는 이 법을 만들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. 법으로 세상 바꾼다,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. 법은 바뀐 세상을 따라잡는 거지. 여의도에서 방망이 3번 두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. 이건 한 번이라도 월급 주고 월급 받는 생활을 해봤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실 겁니다. 소위 386, 586 운동권 선배들이 한 번도 월급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월급 줘본 적도 없는 거예요. 여의도에서 지배계급으로 그냥 산 거예요. 권력의 핵심으로 있어 보니까 내가 시키는데 왜 안 하지? 법을 통과시키는데 왜 안 바뀌어? 이런 마음으로 밀어붙이다가 시장 절단내고,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만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과 법을 지켜가면서 이 소위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우리 시민들을 깊이 이해할 때만 그 시장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주사일제, 손실보상,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. 손실보상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. 저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걸 지지합니다. 근데 저는 여러분 한 걸음 더 가고 싶습니다.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정말 넉넉히 대접하는 건 이젠 기본이고,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.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많이 개인주의적입니다. 애도 안 낳고. 근데 저는 그 청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. 좀 외람됩니다만 우리 선배님들이, 우리 아버님, 어머님들이 지금 20대면 어쩌면 똑같은 결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 집 하나 사는데 30년 걸린다고 하고, 이런 세상에 우리가 청년이었으면 우리도 또 그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가, 그런 고민을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. 이 국가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억울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나라, 저는 그런 나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. 2016년에 제가 한국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. 어머님, 저 이제 한국 갑니다. 근데 뭐하니? 예, 정치하려고요.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며느리한테 전화를 가지고 들들 볶으셨어요. 들어오지 말라고. 어떻게 한국 들어와서 살라 그러냐.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고 저 들어오지 말아라. 한 달 동안 들들 볶으셨어요. 자녀가 있으시면 비슷한 말씀 하실 분도 여기 계시지 않을까. 저는 2016년에 조국에 돌아올 때 확신했습니다. 내가 돌아가는 게 바보짓이 아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. 그런 나라가 되기 부족하면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.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 프리미엄 코리아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합니다. 세계의 유명한 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제품을 실험합니다. 한국에서 성공하면 확실히 성공하니까.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정말 큰 나라가 저는 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. 지난 정부였습니다.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막 하시면서
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되면 나 이민 갈 거야. 근데 제가 솔직히 뭐라 그랬냐면 선배님 저는 이민 안 갑니다. 저 이민 못 갑니다. 저는 이 땅에서 죽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땅을 필사적으로 바꿀 겁니다.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치와 호화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이 노력해 주셨는지 제가 기억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